FOMC 회의에서 되게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를 놓고 하는 것이 시장에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채널의 앤드류입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에는 이호석 업라이즈 이사님 모셨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밤이죠. 현지 시간 13일에 또 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폭락을 하고 이제 코스피도 거의 2,500까지 떨어지면서 되게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호석 이사님 말씀 듣고 좀 좋은 투자 의견들 많이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5월 CPI 지표가 8.6%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그 인플레이션 픽아웃이 원래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물가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연준은 지금 물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보다 높게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깜짝 놀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이미 반영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번 FOMC 3월이나 5월 FOMC 회의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은, 물론 물가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타겟 뉴스 나오면서 미국의 유통업체들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진정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대표적으로 웰스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표가 역대급으로 좀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도 향후 소비에 대한 전망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그래도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와 임금의 연쇄 반응인데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또 물가가 올라가는 이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을 올려줘. 그래서 진짜로 올려주면 임금이 올랐으니까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한 군데서 끊어진다면, 즉 다시 말하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을 올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거면 나가라고 얘기한다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1970년대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클로들이 있습니다. 노조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전체 미국인들 중에서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빅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직원들을 레이오프하고 있다, 해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이 이번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물가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CPI 지표가 높게 나온 것도 사실이고 예상보다 물가 수준이 높았던 것도 맞지만, 이게 지금 물가와 임금의 이 연쇄적인 고리가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월가에 있는 많은 CEO들이 왜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JP모건의 다이먼, 그리고 시티,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등등 많은 CEO들이 계속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물가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휘발유 가격이 48.7% 이제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11.9% 올랐는데 지금 계속 물가 중에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유가랑 곡물가잖아요. 이 추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가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유가가 왜 못 올라가는지 러시아 제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밀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 제재들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이제 수요가 둔화되면서 진정되는 것이 가장 맞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끊어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유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유를 가져오죠. 그 원유를 떼다 보면 납사가 나오고 등유가 나오고 휘발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엮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납사를 가지고 화학회사가 가가지고 PX를 만든다든지 이걸 만들고 그러면서 이 플라스틱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밸류체인이 굉장히 엮여 있는데 한 군데서 조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일시 해소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요 둔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 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건데 공급을 갑자기 확 늘리기는 어려우니 수요가 둔화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요가 파괴돼야 됩니다. 둔화 수준이 아니고 네. 아예 파괴가 돼야 되는. 네, 지금보다 수요가 크게 줄어야 되는 거죠. 수요가 크게 줄어야지 이런 연결고리가 끊어질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준이 좀 임팩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6월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에서 되게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올리든 뭘 하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금리를 올려도 잘 못 잡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연준 의원들한테 다 일일이 그걸 물어볼 수가 없으니 그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의 회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클루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금리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각각의 연준 의원들한테 물가는 얼마가 될 것 같고 성장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물어봐요. 그럼 물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찍겠죠. 과거에는 5% 이번에 올려야 될 것 같아서 6% 점을 하나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을 찍은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네가 지금 6%라고 찍었는데 그것보다 높아서 틀린 것 같아? 낮아서 틀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6%로 찍은 건 알겠는데 네가 틀릴 수 있잖아. 틀린다면 이게 높아서 틀릴 것 같아? 낮아서 틀릴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6%를 찍었는데 높아서 틀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낮아서 틀릴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많다면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수준보다도 더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반년 이상 트래킹하고 있는데 지난번 FOMC, 즉 3월 FOMC 회의 결과를 보니까 연준 의원들 만장일치로 내가 찍은 것보다 높아서 틀릴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3월 FOMC 회의 때도 이미 연준 의원들은 내가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요새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오고 빅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혹은 시장의 기대보다 더 세게 금리를 올린다 라는 얘기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쟤네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제일 큰 거를 꺼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카드를 꺼냈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자이언트 스텝을 썼는데 물가가 안 잡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장의 생각만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를 놓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고 투자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이 시장에 더 유리합니다. 오히려요? 주식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거 하면 물가가 잡힐 거라는 연준 의원들의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카드인데 이 카드를 쓰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고의 이슈 그리고 주가의 이슈, 소비 둔화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이번에 칼 들어서 한번 하고 나서
사람들이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네. 게다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증산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 짜여져 있고 자 이번에 한번 쓰면 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75bp를 인상한다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한번 더 빠질 수 있지만 그 빠진 이후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힘은 훨씬 더 셀 거라는 거죠. 반면에 50bp를 인상한다고 하면 어차피 다음번에 또 50bp를 인상할 거거든요.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현재 상황이 그냥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물가는 그냥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 등등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bp냐 75bp냐로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75bp로 올렸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여기서 조건이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75bp 인상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에 전망했을 때 그 전망보다 낮아서 틀릴 것 같다라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겠죠. 3월 달에는 모든 의원들이 다 내가 틀릴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서 틀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한 변화가 확인돼야 됩니다. 수요가 파괴돼야 된다 그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수요가 파괴된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를 말씀을 해주셨던 건가요?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경기 침체의 정의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경우를 말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이미 지금 경기 침체 근처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CEO나 CFO들이나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이 발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지만 않는다면 그렇지만 않는다면 사실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면 내년에 상반기에 있을 리세션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돼서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바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를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과 우리가 생활하는 입장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투자하는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경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매우 빠르게 지금 선반영해서 주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후행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는구나. 진짜 사람들을 미국에서 많이 자르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투자 방송을 보시는 여러 이유들이 그래서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돼도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나 이럴 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연말까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자이언트 빅스텝만을 밟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도표를 보면 롱런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찍혀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 점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적정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2.75%에서 3%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면 그때는 부양책을 쓰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금리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중립금리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그 금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보다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얘기하면은 경계를 더 둔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걸 낮춘다라고 하면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거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정도의 수준의 금리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빠르게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 중립금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악유가 지금 굉장히 커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이번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